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똑소리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황금빛 시기를 관절 통증으로 힘겹게 보내고 계십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일상적인 순간조차 고통스러워지는 관절염은 과연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숙명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관절염 관리가 왜 당뇨병 관리만큼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관절 건강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시죠. 2025년 기준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이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절염은 시니어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간 나중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관절염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며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 문제를 넘어 노년기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염이 당뇨병보다 중요하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 시니어에게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압도적인 유병률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유병률이 당뇨병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80%, 남성의 6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60대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약 30% 수준입니다. 즉, 당뇨병보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시니어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입니다. 당뇨병은 침묵의 병이라 불리며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딛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통증은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며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 악화 및 사망률 증가와의 연관성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다른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낙상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통증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악화에 기여하며 심한 경우 사망률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즉,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관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입니다.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 치료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가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평평한 곳에서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둘째,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체중 부하가 거의 없어 관절염 환자에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셋째, 고정식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운동은 체중 부하 없이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어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낮은 기어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넷째,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대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에서 10초간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다섯째,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대퇴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으로 바닥에 누워 한쪽 무릎을 세우고 나머지 다리를 쭉 편 채 세운 무릎 높이까지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여섯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종아리 근육을 수축, 이완시킵니다. 20 내지 30회 반복합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관절 손상이 심하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100세 시대의 고령층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로봇 수술과 맞춤형 인공관절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한국형 인공관절은 무릎 관절 크기와 연골 두께 등이 한국인에게 최적화되어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절염에 좋은 식단입니다. 올바른 식단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연어, 참치, 멸치 등입니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연골 보호에 기여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셋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손상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어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강황을 밥이나 국찌개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먹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붉은 육류, 가공식품, 설탕, 과도한 소금, 알코올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항염증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황금기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조드린 관절 건강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움직임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